모더나의 성공을 통해서 본 부의 세계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강의,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를 이루는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트라이앵글은 재산권의 확립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트라이앵글은 사이언스다. 세 번째는 자본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서 모더나는 이 세 가지의 찬스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나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간략한 이제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모더나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인류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처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식물이었다. 그래서 식물을 어떻게 먹어보니까 병이 잘 낫더라. 이런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서 이게 다려 먹으면은 염증이 나아지더라, 통증이 경감되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이집트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 돼서야 살리신이라는 부분이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그 전 물질들이 위장관 독성을 일으킨다,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한다거나 복통을 일으킨다던가 좀 뭔가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뭔가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아세틸레이션을 통해서 아세틸 살리식 엑시드라는 것을 이제 인류가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제 아스피린으로 돼서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약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어떤 원초적인 이유를 찾아서 어떤 물질이 그 질병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정말 치료 효과를 내는가를 어널리시스하는 이제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이언스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뭐 복잡한 얘기는 드리진 않고, 이게 아스피린이라는 약제가 작용하는 부분은 세포벽이 있으면 세포벽에 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세포막 단백질이 있는데 그 부분의 특정 부위에 작용해가지고 아스피린이 작용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세포에 작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인자는 이런 작은 이제 분자가 아니라, 분자도 물론 역할을 하겠지만 이 커다란 단백질들이 세포의 대사를 크게 좌우한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들었던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아미노 엑시드가 이제 합쳐지면 이제 펩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펩타이드가 합쳐지면 이제 프로틴이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포를 통하지 않고서는 현재 사이언스로 사람이 만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1차, 2차, 3차 구조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까지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치료제는 단백질인데, 이걸 얻기 위해서는 세포를 이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포가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고, 단백질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포를 보게 되면은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는데, 핵에 이제 DNA가 있습니다. 그 DNA에서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여기 이제 메신저 RNA인데, 이게 여기 나오는 게 단백질입니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져서 떨어져 나간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틴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이 결국은 치료제다. 이것을 치료제로 이용하는 것이 모든 어떤 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돼지 췌장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인슐린을 정제해가지고 이제 인슐린 단백질을 얻었는데 너무 양이 적다. 그래서 치료제로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왓슨 크릭이 이제 DNA의 핵심 구조를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DNA 구조를 밝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센트럴 도그마, DNA에서 이제 RNA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프로틴이 만들어진다는 이러한 원리가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거듭해서 DNA 제조합 기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사이언스를 하는 입장에서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연구하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전달체, 벡터, 앞에서는 제가 플라스미드라고 적었는데, 벡터에 넣고 세포에 집어넣게 되면은 해당되는 유전자를 무한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데, 이 파란색이 있는 부분만은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단백질을 이제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을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이언스를 하는 것과 그리고 기업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두 개를
두 개가 만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디슨과 JP 모건이 이제 만났을 때 부가 창출됐는데 이 두 가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하면 물론 좋고 그것이 안 되면 두 가지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만나면 좋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명의 사이언스 중에서 보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헐버트 보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 로버트 스와슨이라는 사람이 접촉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사이언스에 대한 마인드도 있었지만 이제 경영학적인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마인드도 있었던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거 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접촉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버트 보이어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둘이 만나면서 이것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단백질 치료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이 제넨텍입니다. 그래서 이 제넨텍이라는 회사는 지금은 이제 로슈라는 회사에 합병이 돼서 여러분한테 좀 생소한 회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최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텍의 시작이었고 모든 바이오텍은 제넨텍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만나서 이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 제넨텍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휴먼 인슐린을 사람 인슐린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 돼지췌장을 잔뜩 쌓아놓고 정제를 해서 아주 적은 인슐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봤자 돼지 인슐린입니다.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런 어떤 세포 공장을 만들어서 복잡한 단백질을 이 세포가 알아서 만드는 거죠. 유전종만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이런 어떤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실제로 엄청난 이제 돈을 벌었던 회사가 이 제넨텍이고 스와슨이 이제 거기에 이제 창립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이오텍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DNA를 통해서 이제 DNA를 거쳐서 RNA 그리고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RNA로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DNA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DNA에 이제 유전자가 삽입될 경우는 사람한테 쓸 경우 되게 위험도가 높거든요. 사람의 유전자가 변형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RNA 같은 경우는 세포질로만 가도 단백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런데 RNA를 굳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잘 분해가 되더라. 사용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보편하게 쓰지 않았는데 그래도 RNA를 통해서 약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보십시오. 1987년이에요. 최근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이에요. 이 사람은 세포 환경에서 이제 배양한 세포에서 RNA를 이제 공급했더니 세포가 해당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더라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본인도 알게 된 거죠. 이게 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비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테크놀로지가 그 다음에 만들어져야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되지 못했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최종 기술로는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보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에 주입했을 때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아까는 이제 비커에 있고 이런 이제 페트리시에 있는 이제 세포 차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동물 실험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이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mRNA를 안 낸다. 금방 분해되고 들어가는 어떤 세포 내의 유입률이 그렇게 에피션시가 높지 않다라는 허들이 있었는데 이 허들을 극복한 사람이 이제 카리코라는 사람과 웨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이 허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카리코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 여자는 미국에서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정식 교수, 웨이스만은 정식 교수인데 일종의 어떤 연구원에 이제 불과한 그리고 연구비도 이제 따지 못하고 이런 입장이 있던 사람인데 정말 모두가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RNA의 어떤 성분입니다. RNA를 변형시켜서 결국 이것을 이제 성공으로 이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회사를 만들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도 회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분들의 회사가 주인공이 못 되고 나중에 모더나라는 회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모더나가 그것을 따게 되는데 하여튼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한 기업가 정신과 여러 가지 부분이 극복할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의 승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최소한 노벨상을 탔습니다. 작년에 그 노벨 의학상을 이제 따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 분야에서 이제 최고의 어떤 업적과 또 이제 부도 거머쥐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이제 발전이 있었는데, 한편 이제 이분은 이제 야마나카 신야라는 일본 교수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성체 세포에 유전자를 이제 바이러스를 통해서 집어넣었을 때 만능 줄기세포로 이제 변형되는 이런 것을 개발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노벨상을 이제 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도 만능 세포라고 얘기해서 iPS 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활발한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데릭 로시라는 사람이 야마나카 신야가 이 네 가지 유전자를 그 리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벡터를 통해서 집어넣는데, 아까 봤던 mRNA를 통해서 넣게 된다면은 좀 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해서 이 네 가지 유전자가 보통 이제 DNA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리트로바이러스로 간다면. 근데 mRNA 차원에서 세포에 넣어서 유도 만능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릭 로시라는 사람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변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코파운더를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이제 모더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승자 중에 한 명이 됐겠죠. 이 산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한편 다른 한편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모디파이드 이제 RNA를 통해서 mRNA를 세포 내에 전달해도 효율이 높지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달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달체 기술이 이게 높아야지 잘 전달이 된다라는 이제 두 번째 테크놀로지가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캐나다에 있는 피터 큘리스라는 교수는 이 전달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mRNA입니다. mRNA를 지질 나노 입자로 이제 둘러싸서 이걸 세포 내에 전달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전달체를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수 있는,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의 개발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에 있어서 모더나 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디파이드 RNA를 이제 만드는 기술은 캐리코 교수한테 있고, 그리고 이런 지질 나노 입자를 만드는 기술은 큘리스 교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라는 회사가 특허권을 주장할 것이 없는,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현재 스코어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릭 로시라는 사람이 MIT에 있는 로버트 랭어 교수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도 이제 지질 나노 입자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누바 아페안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투자자를 만나고, 여기 케네스 시엔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임상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네 명이서 이제 만나서 이걸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 사람들은 기술은 없습니다. 컨셉은 있지만, 기술은 없지만 기술을 우리 걸로 만들어 보자. 아니면 기술을 사온다거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합쳐서 모더나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모디파이드에서 MOD가 나왔고 RNA입니다. 모디파이드 RNA. 그래서 RNA를 변형하는 회사다 해서 이 모더나라는 회사를 이제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누바 아페안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명인 스테판 방셀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을 CEO로 영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더나의 창립 그리고 기술 개발에 있어서 스테판 방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기술자도 아닙니다. 뛰어난 기술자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돈을 잘 맞는 사람이에요. 돈의 냄새를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도전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매진하게끔, 그래서 엄격하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이제 돈이 될 만한 곳으로 해서 사업을 전환시키고,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모더나가 만들어졌지만, 이 창립자들은 회사를 만들고 나서 모든 것들 이 방셀한테 이제 위임하게 됩니다. 모든 결정은 이 창립자는 별로 영향력이 없고, 방셀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 중에서 코비드 백신을 만들자, 이런 결정들은 이제 거의 이제 방셀 수준에서 이루어졌는데, 방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언스도 알지만은 비즈니스도 이제 알고 비즈니스 경력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mRNA 테크놀로지를 가진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화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RNA를 모디피케이션하는 기술, 아까 얘기했던 카리코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그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술은 지질 나노 입자 기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데 기술을 카리코 교수 쪽에서 이제 사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자 해서, 이게 이제 카리코 교수가 만든 모디파이드 RNA 기술인데, 모더나에서도 개발합니다. 자체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 특허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걸로 보여요. 이게 완전히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 모더나의 자체 기술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 트라이앵글 중에서 사이언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메꿔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진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클리스 교수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더나에서도 이 지진 나노 입자의 핵심 성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이제 특허 소송이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더나에서도 자신만의 지진 나노 입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이언스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이언스가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식 재산권이라든가 재산권도 확립이 됐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자본의 엄청난 이제 투자까지 받게 돼서 이제 모더나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코비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코비드가 생겼을 때 우리 한국의 바이오 회사들은 코비드가 생기고 나서 이제 우리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개발을 시작했지만 정말 신이 내린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모더나에서는 모든 코비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의 기술자가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모든 기술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제 코비드가 생기고 나서 바로 이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행운도 모더나한테 따라졌다라고 모더나에게 이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드리면 부의 창출 도식에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재산권이 보호되는 소사이어티에서 과학 관련해서의 어떤 모더나의 혁신이 이루어졌고 본인의 자체 기술로서 모든 특허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의 이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모더나라는 회사가 이제 성장할 수 있었고 거기에 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의사로서 많은 의미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30% 정도고 유전자, 소위 말하는 유전자가 거의 이제 7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지만 사람이 30%라도 잘 관리를 하게 된다면 기회가 오게 되면은 이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 코비드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생기기 전에 모든 기삼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운칠이 왔을 때 세계 최고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30% 정도의 영향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확실한 부를 만들 수 있는 트라이앵글이 예비되어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이 부를 거머쥘 수 있다라는 것이 모더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은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리고 영국에서 과학적 합리주의와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발전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보급됐다. 이 상을 통해서 이 트라이앵글을 전체적인 세계사라는 측면에서 봤지만 여러분이 나에게 있어서 이제 어떻게 자본 축적을 만들 것인가, 사이언스, 나만의 테크를 개발할 것인가,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